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설계 변경 구간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와서 이렇게 촬영 전에 한번 찍어봅니다. 토지개발의 핵심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허가를 받고 공사 일부 변경된 구간이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 현장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또 돈 되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이쪽 구간은 우리가 도로 조명을 받은 부분인데, 모든 공사에 도로 조명을 받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가각이라고 곡선 반경입니다. 곡선 반경은 우리가 이제 차가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약간 둥구스름이하게 이제 이렇게 라운드를 쳐가지고 부드럽게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포장 자체를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사할 때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바닥에 보시면 이 축구 스로간, 스틸 그레이팅 접, 이 축구 스로간이 항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에 빗물이 흘러가지고 도로에 그 차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구 스로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라고 저명 때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공업자분들께서 좀 빠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시 재시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는 도로 조명에서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공사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쪽에 저기 멀리 있는 부분이 식생 블럭인데, 설계 변경을 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구조물 시공 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변경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구조물 높이가 딱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옹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초 바닥에 매설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5m입니다. 포함해서 5m니까 상위 노출은 4m 정도까지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구조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구조 검토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재시공의 우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구조물 시공할 때 무조건 부지 효율화를 위해서 무조건 높이만 시공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기 뒤에 있는 식생블럭 같은 경우는 높이가 1m 내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그냥 하중으로 이렇게 핀을 박아서 하중으로 견디는 그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구조물을 변경을 해도 항상 구조물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구조물을 변경할 때는 용역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게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라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시공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먼저 이제 선시공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원래는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과 용역사와 굉장히 좀 마찰이 있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이제 우측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데 관리동입니다. 이런 관리동 같은 경우는 토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물 변경이 좀 수반이 될 수도 있지만, 건축 같은 경우는 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 부분만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건축 부분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건축은 위치 이동이 먼저 해놓고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저렴하게만 견적을 받아서 공사하지 마시고, 토목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부분을 확실히 아는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좌우에 우측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고, 또 이쪽에는 지방도가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좀 시끄러워서 크게 말하고 있는데, 자리를 또 옮겨서 이 접도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방향 좀 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지적상, 토지위험상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접도구역 라인이 이렇게 이 지적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침범을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접도구역이라는 건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이 선을 꺼놓은 걸 접도구역이라 일컫는데, 이 접도구역은 건축물 행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토지라 할지라도 건축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토지위험이라 이런 데서 땅을 매매하시기 전에 이 접도구역이나 도로구역이나 아니면 기타 보호구역 이런 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이상으로 지을 수도 있고 이하로 지을 수도 있고 그 미만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접도구역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접도구역에는 시설은 못하고 그냥 포장만 했습니다. 건축행위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상 제가 이제 사업주분께 강조를 좀 했는데, 항상 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뒤쪽에 보시면 저렇게 그 하나 이제 박아놨는데 여러분들 그 허가 나고 나서 경계 측량이든 분할 측량이든 하시고 나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꼭 그 말뚝이 사라집니다. 그 말뚝이 사라지면 나중에는 타인 부지로 이렇게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공사한 저렇게 철근이나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공사를 하시면 타인 부지로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늘 현장에 허가 나고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경계 측량, 분할 측량하고 그 구역에 맞게 시공하시라고 저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은 다행히 다 이제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철근 말뚝을 박아서 타인 부지로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이제 허가를 받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축 행위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제 건폐율 문제가 있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는 걸 잘 모르시면 이제 인터넷 검색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을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허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용도 지역상 이제 보전관리 지역이라 이렇게 일컬으면, 이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허가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하로 하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무조건 뭐 조만한 시설이다, 뭐 경미한 시설이다, 이래 해서 다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농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강의에서 가장 핵심 비율을 많이 두는 보전산지라든가 중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전산지는 공인용과 임업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도 저희 같은 용역사도 바로바로 즉답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야를 살 때는 항상 제가 앞에 말했던 건폐율뿐만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토지사용 선악서를 받아서 허가를 먼저 접수해서 허가가 나면 서로 매매 계약을 해도 좋다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미한 시설이라고 무조건 다 된다는 이런 통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허가라는 거는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건축물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 진단받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타 비용도 건축 그 사와 협의를 할 때 그런 비용도 좀 꼼꼼하게 체킹을 해서 감리비도 얼마 들고 용역비도 얼마 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지 나중에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준공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평일날 이 현장에 와서 지금 사업주분과 이제 협의를 하기 전에 촬영하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제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지금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햇빛에 반사돼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블로그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또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